예장선의 중요한 포인트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체크인 스탁 시간 오늘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님 그리고 루프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하나씩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함께 보시죠. 네, 간밤에 마이크론 실적이 상당히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실적들이 나왔고요. 그닥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간외에서 지금은 거의 8%까지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이 첫 번째 체크 포인트로 같이 좀 제시를 주셨는데요. 김종효 이사님부터 함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마이크론의 주가락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S&P 500 대비해서 그동안 올랐던 폭을 생각해 보면 지수가 한 10 몇 퍼센트 오를 동안 7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모멘텀이 나오는 구간에서 시장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면 조정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먼저 보시면 지금 시간의 하락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의 전체적인 그 흐름이 보이지 않지만 최근에 마이크론의 고점에서 지금 이 S&P 500의 수익률을 조금 이 차이를 살펴보면 거의 60% 가까운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물론 엔비디아라고 하는 독점적인 기업과 함께 붙어가는 양상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그 프리미엄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면 어느 정도의 조정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내렸지만 결국은 다시 되돌림을 보이는 것으로 봐서 이 시장이 끝났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엔 들을 필요 없는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시장이 보고 있는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상단을 기록했어요. 전혀 나쁘지 않은 그런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것도 물론 더 높으면 좋았겠지만 지금까지 제시한 가이던스에 항상 높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실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요소, 잉여현금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부터 지금 이 AI 쪽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이어오는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투자를 멈출 수가 없는 산업이다. 성장의 방향성이 너무 뚜렷하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2차전지 지금 전기차 안 팔린다고 투자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도태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마이크론의 잉여현금이 별로 없다? SK 하이닉스도 잉여현금은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될까는 이미 뻔히 답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에 지금 우리가 실적에 주목해야 할 게 아니라 마이크론도 잉여현금이 별로 없으면 잉여현금이 남아도는 기업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요. 그럼 메모리 3사 중에서 잉여현금이 남아도는 회사 어디겠습니까?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하시면 여전히 줄어들었지만 90조가 넘는 현금을 1분기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또 1분기부터 실적이 반전됐으니까 오히려 2분기에 현금이 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캐펙스는 50조 미만을 쓰면서 현금을 90조 넘게 갖고 있는 삼성전자로 주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삼성전자가 HBM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반기부터 레거시 가격이 대고 올라오는데 레거시에서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둘이 합쳐봐야 삼성전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레거시가 올라오는 구간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두려움을 지우고 저는 3주 전부터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SK하이닉스의 비중을 줄여서 마이크론의 비중을 줄여서 삼성전자를 더 살 때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마이크론도 조정이 가능할 만큼 올라온 상황이기도 했었고요. 실적이나 가이던스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잉여현금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투자를 꾸준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현금이 좀 바닥나고 있는데 반대로 그렇다면 자금이 탄탄한 기업 삼성전자를 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주시네요. 그럼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임순재 대표님은 어떤 의견 가지셨을까요? 네, 일단 마이크론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이제 맞췄습니다. 수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은 68억 1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한 158% 증가를 했는데요. 전분기 대비로도 한 16.7% 증가를 했으니까 좋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요. 주당 EPS도 62센트. 그다음에 지금 시장 예상치가 51센트였으니까 그걸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전분기 대비로는 이제 36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이제 흑자 전환했다라는 게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AI 관련된 분야에 이제 매출이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거고요. 특히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용 SSD의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회사가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제 데이터 센터발 이제 그런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다음 분기에도 한 5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회사 측에서 이제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이 기존에 이제 레거시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쪽에서의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고 이제 밝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이던스 측면에서도 뭐 시장 뭐 예상치 수준으로 이제 가이던스를 냈습니다. 뭐 매출은 뭐 74억에서 78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의 중간 시장 예상치가 76억 달러니까 그 정도에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당 EPS도 1달러에서 1.16달러 사이인데 지금 뭐 시장 예상치가 1.05달러였으니까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장 기대치, 이게 이 가이던스나 아니면 뭐 시장 전망 예상치가 비교적 낮게 좀 보수적으로 잡히고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은 그런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못 미친다라는 게 오늘 시간 외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마이크론이 이제 HBM에 관련된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가장 1등 업체는 현재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AI 관련된 특히 HBM에 관련된 매출 성장 속도는 여전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 뭐 실적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매출이 크게 줄지 않는 이상 SK 하이닉스의 성장세는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레거시 관련된 분야의 그 가격 최근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재고도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AI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AI에 대한 게 얼마만큼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에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가격대 자체로 실적이나 가격대로 보면 메리트가 있는 분야는 분명히 맞긴 하지만 AI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도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HBM 라인으로는 여전히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시네요. SK하이닉스도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삼성전자는 보다 인공지능에 조금 더 좀 가까워져야지 그래서 조금 더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픽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HBM 밸류체인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전공력 관련된 업체들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뭐 D램의 생산이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원익 QNC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형 이제 쿼츠웨어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뭐 쿼츠웨어 자체가 주기적인 이제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단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이런 소모품의 수요도 같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쿼츠 시장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로 글로벌 1위 업체다라는 것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1분기에도 일단 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2분기에도 그런 이제 실적 호전세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 D램의 그 생산량이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 개선세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에서 출발해서 원익 QNC 또 토픽 종목까지 반도체 쿼츠 시장 내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폭스바겐이 또 리비안에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리비안이 간밤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폭스바겐은 약간 좀 약세를 보였고요. 이와 더불어 극우약진이라는 또 키포인트 주셨는데 김 이사님 어떤 쪽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우리가 그 리비안의 급등을 보면서 2차 전지 쪽에도 뭔가 좀 온기가 돌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런 구조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두 회사의 주가를 먼저 조금 볼까요? 폭스바겐이나 리비안이나 모두 참 안쓰럽다 싶은 상황입니다. 유럽 증시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신고가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폭스바겐은 지금 연중 저점 수준을 계속 맴돌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중국 쪽에서 중국의 로컬 자동차들의 비중이 올라오면서 중국에서 2, 3위를 차지했었던 폭스바겐의 전반적인 흐름이 뭐 박살이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전 세계에서 2위를 하고 있는 폭스바겐이 현재 지금 구간에서 PER이
5배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쪽에서 계속 앞으로 뭔가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아마도 뭐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리비안입니다. 자, 리비안의 주가도 살펴보시면 뭐 어저께 시간에서 40%가 넘게 올랐는데 실제로는 20% 내외로 올랐으니까 실제로는 고점 대비해서 차익 매물을 엄청나게 두드려 맞은 거죠. 그래서 뭐 20%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승세를 전혀 지켜가지 못했다라는 것, 오히려 고점 매도를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리비안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차는 정말 좋은데 차를 만들수록 적자가 나고 있다. 즉 규모의 경제가 안 된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리비안 차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줄을 서 있는데 차를 사려고 하면 뭐 몇 년을 기다려도 차가 안 나온다. 차가 여전히 생산이 한 달에 뭐 10,000대 생산이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기업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돈을 투자하면 폭스바겐은 하나의 어떤 라인업을 좀 마련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협업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반대로 리비안은 부족했던 돈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시장에서 지금 뭐 흘러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주변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폭스바겐이 여기다가 옵션을 걸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조달하는 금리가 리비안이 연 4%의 금리로 계속 돈을 뭐 갚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리비안이 폭스바겐에 가서 거의 뭐 빌다시피 해서 돈을 빌려왔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은 자신이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일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하고, 그러면 여전히 전기차에서 헤매고 있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헤매던, 아니면 좋은 모델이 없어서 헤매던, 전기차에서 헤매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게 과연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이 많이 필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어저께 리비안 때문에 뭐 리비안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이 막 상한가고 이런 모습 보여주었지만 다 일시적인 흐름에 불과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결국 수혜를 받을 기업은 이쪽도 돈 싸움이다. 그러면 충분히 돈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종목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삼성 SDI 같은 종목이 여전히 마진율도 꽤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리비안과 실질적인 관련주이기도 하고, 원통형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하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구구약진을 넣은 이유는 국으로 가면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 압력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5월 달에 확 꺾여버린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지속될지 여부도 살펴봐야 되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2차 전지 아직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약간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일단은 리비안과 또 폭스바겐 이야기,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반도체에 이어서 2차 전지 역시나 자금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봤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엔달러화가 이제는 160엔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는 150 넘어서 160 쪽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달러 강세 지속되고요. 엔화 약세 압력도 짙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전일 엔화가 160.7엔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37년 만에 지금 최고 저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 일본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 지속을 하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계속 엔화가 약세 현상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160엔 뭐 심리적인 저항선이었기 때문에 어저께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단 구두 발언으로 조금 환율에 대한 그런 이제 안정을 바라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환율은 더 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지금 엔화 환율 자체가 이제 170엔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을 만큼 엔화 약세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이런 엔화 약세, 그다음에 이제 유로화 약세로 인해서 달러화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일단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전에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이제 106포인트를 이제 상회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달러가 강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원 달러 환율이 1,390원대 후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 1,400원대가 넘는다.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보다는 좀 강화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시장 개입을 통해서 1,400원대로 바로 넘어가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엔화 약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화도 1,400원대를 넘어가는 거는 시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약세에 대해서 뭐 대비하실 뭐 그런 대비하는 그런 이제 자세가 필요하고요. 관련된 기업들한테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수출이 뭐 계속 좋은 그런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호조세가 특히 북미 수출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크게 보이고 있는 뭐 화장품, 그다음에 음식료, 전력기기,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수출주에게는 확실히 강달러 환경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요. 실적 개선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강달러 상황 속에서는 수출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함께 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달러에 의해서 피해주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피해 관련된 섹터는 일단 좀 조심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뭐 항공 관련주가 이제 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항공 관련주의 대부분은 지금 항공기를 달러로 이제 리스해서 쓰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최근 들어 이제 석유 가격도 지금 강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원화까지 약세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유류비에 대한 부담도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 관련주들은 일단은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강달러 환경에서 투자 전략 조금 달리하시면서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강달러 수혜주들 가운데 수출주들 굉장히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종목 토픽으로 보실까요? 네, 그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뭐 국내 화장품 수출이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5월달 수출도 이제 8억 2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6.2%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북미 지역으로 이제 화장품 수출이 계속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게다가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뭐 1분기에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2분기에도 이런 이제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지역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실적도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해도 특히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작년 동기 대비 한 11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회사인 코살 X에 대해서 지금 뭐 북미 지역 내에서 특히 이제 아마존에서 지금 판매 매출 순위가 상당히 이제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아모레퍼시픽에도 관련된 뭐 실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출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서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함께 또 갖고 있는 기업 아모레퍼시픽까지 토픽 종목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체크인스탁에서 3가지 체크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